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고민하거나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이나 되돌릴 수 없는 일에 대한 후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현대 사회의 바쁜 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보다 과거나 미래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정신적인 분리는 우리를 끊임없는 불안, 스트레스, 불만족의 순환 속으로 이끌어 갑니다. 하지만 이 정신적 덫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더 균형 잡힌 삶을 위한 비결이 바로 현재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에크하르트 톨레의 지금 이 순간의 힘을 탐구할 것입니다. 이 책은 더 많은 존재감과 명료함으로 삶을 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연습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많은 평화, 균형, 만족을 가져올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이 주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셔서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더 가볍고 집중력 있게 그리고 존재감을 가지고 사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면 계속 시청해주세요. 함께 이 발견과 변형의 여정을 떠나 봅시다. 존재의 개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거의 항상 우리의 발이 있는 곳에 머물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무언가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다른 곳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아마도 출근길에 운전하고 있으면서도 이미 그날 회의에 대해 걱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가족과 저녁을 먹고 있으면서도 이전에 했던 대화를 되새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현대 사회의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항상 현재가 아닌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에크하르트 톨레에 따르면 현재의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이 인간의 고통의 주요 원인입니다. 그는 과거와 미래가 아무리 현실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과거는 단지 기억에 불과하며 이미 지나간 일을 우리가 정신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상의 창조물입니다. 우리가 이런 환상에 집착하는 동안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유일한 현실, 즉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립니다. 톨레에 따르면 존재는 이 순환을 깨는 열쇠입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현재의 현실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과거를 무시하거나 미래를 계획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정신적인 이야기의 포로가 되지 않고 매 순간을 의식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될까요? 여러분이 지금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존재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컵을 잡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 올라오는 향기, 입안에 가득 찬 맛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할 일 목록이나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떠돌지 않고 이 경험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톨레가 과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모든 일은 지금 일어났다. 미래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일은 지금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감정, 감각, 그리고 경험이 오직 현재에만 일어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기억이나 기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존재의 부재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지금과 단절된 삶을 살면서 우리는 삶을 온전히 경험할 기회를 잃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되풀이하거나 결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문제들을 예상하면서 우리의 정신적인 포로가 됩니다. 이런 분열된 주의 상태는 우리의 정신적인 평화를 앗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 건강, 기분, 그리고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존재는 우리에게 이 순환을 멈추라고 요청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가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의 후회를 내려놓고 삶을 있는 그대로 여기 그리고 지금 경험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연습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삶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는 일상의 연습입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에크하르트 톨레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들리는 그 목소리, 즉 에고가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에고는 드라마, 비교, 불안,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미 일어난 일이나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해 생각할 때 에고는 그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연습할 때 우리는 에고의 지배에 도전하게 되며 그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존재하는 연습은 내면의 평화, 균형, 그리고 삶과의 진정한 연결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몸을 맡길 때 세상을 새로운 명료함으로 보게 됩니다. 작은 것들이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공원에서의 산책은 움직이는 명상이 됩니다. 친구와의 대화는 깊이를 더합니다. 이전에 바쁘게만 느껴졌던 삶이 느려지고 더 생동감 있고 의미 있게 변합니다. 존재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이 방식의 삶은 마음속의 내러티브에 휘말리지 않고 당신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의 영향.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은 단순한 철학적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깊고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오는 실천입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우리의 감정적, 정신적, 심지어 신체적 문제들의 대부분이 존재의 부재로 인해 더욱 심화된다고 설명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문제를 과장하고 이미 일어난 일이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집중하면서 불안과 고통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할 때 그러한 정신적 투영은 힘을 잃기 시작하며 우리의 현실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감지하게 됩니다. 우선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더 이상 과거나 미래의 걱정과 동일시하지 않을 때 그 시간의 무거운 감정적 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진 마음은 휴식을 찾습니다. 불안, 우울, 두려움, 후회는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 완화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중립적입니다. 그 순간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고통을 만들기도 하고 평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불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불안은 미래에 대한 지속적인 마음의 투영입니다. 우리는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의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다시 우리의 주의를 현재로 돌릴 때 불안은 그 힘을 잃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그 순간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순간에서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는 괜찮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간단한 시각의 전환은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대하는 방식을 깊이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관계에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들의 필요와 감정을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합니다. 대화 중에 우리는 종종 다음에 무엇을 말할지 준비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판단하는데 너무 바빠 실제로 그들과 연결되는 기회를 놓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에 존재할 때 대화는 더 진실해지고 상대방과의 유대는 더 강해집니다. 말 사이의 침묵조차도 하나의 존재의 형태가 되어 단어와 몸짓을 넘어 더 깊은 연결을 이룹니다. 또한 존재는 문제 해결 능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이 현재에 머물러 있을 때 두려움이나 산만함으로 인해 주의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정신적 명료성이 증가하고 우리는 더 쉽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과거나 미래에 몰입할 때 우리의 마음은 과부하 상태가 되어 문제를 실제보다 더 크게 만듭니다. 존재는 명확하고 직접적인 관점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상황을 실제로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며 상상 속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게다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함으로써
우리는 주변 세계의 아름다움을 더 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평범하게 여겨졌던 것들, 예를 들면 빗소리나 새의 노래, 혹은 나뭇잎의 질감이 더 생생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톨레는 이 경험을 깨달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마음의 왜곡에서 벗어나 세상을 새롭게 보고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이 새로운 시각은 우리를 자연, 다른 사람들, 그리고 자신과 더 가깝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신체적 웰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끊임없는 마음의 소음으로 인한 만성 스트레스는 신체 건강에 증명된 영향을 미칩니다. 존재의 부재는 근육의 긴장을 만들고 호흡에 영향을 미치며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준을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현재에 존재할 때 신체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호흡은 더 깊고 규칙적이 되며 근육은 이완되고 신체의 생리적 시스템이 균형을 되찾습니다. 과학 연구에 따르면 마음 챙김, 마인드 팰리스, 즉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것은 혈압을 낮추고 수면을 개선하며 면역 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톨레는 또한 존재가 시간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선형적이고 연속적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현재가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면서 사라집니다. 이 이해는 과거나 미래를 계획하거나 기억하는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의해 통제되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시간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인생의 도전 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자유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끊임없이 시계와 경쟁해야 한다는 압박감 없이 말이죠. 결국 지금 이 순간에 사는 것이 가져다주는 가장 깊은 영향은 우리의 진정한 본질을 깨우는 것입니다. 현재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단순히 우리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들 그 이상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생각들 뒤에 있는 의식입니다. 이 깨달음, 많은 이들이 깨우침이라고 부르는 이 순간이 바로 톨레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극적이거나 신비한 방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의식적으로 살아가며 단순히 존재하는 연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에고가 현재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이유. 에크하르트 톨레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에고입니다. 그런데 에고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에고라는 단어는 모호하거나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톨레는 에고를 생각, 기억, 판단에 기반한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머릿속 끊임없는 목소리로 정의합니다. 이 내면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과거로 밀어넣어 경험을 되살리거나 미래로 우리를 끌어당겨 아직 일어나지 않은 문제와 걱정을 예측하게 만듭니다. 에고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에고는 과거, 즉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경험했는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로부터 살아갑니다. 그리고 미래는 그가 기대, 욕망, 두려움을 투영하는 장소입니다. 에고는 현재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는 에고가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에는 그가 만들어내는 나의 환상적인 자아를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고는 우리가 현재에서 벗어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고전적인 예로는 우리가 내부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논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이 옳았을까? 다른 방식으로 행동했어야 했나? 또는 내일 이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끊임없는 질문들은 에고의 작용이며 그들은 우리를 생각의 그물에 가두고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우리의 주의를 멀어지게 합니다. 에고는 또한 끊임없이 비교하려는 욕구로 나타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가, 못한가,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에고가 우리를 현재에서 끌어당겨 불안, 불확실성, 판단의 순환 속으로 밀어넣는 목소리들입니다. 에고에 사로잡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감정은 우리가 만들어낸 이 환상적인 자아에 의해 형성됩니다.
톨레는 에고가 분리라는 개념으로부터 힘을 얻는다고 설명합니다. 에고는 우리가 고립된 개인이며 전체와 단절되어 있다는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위협받는 존재로 느끼게 됩니다. 이 분리의 감각은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며 실패할까 봐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려움이란 무엇일까요? 두려움은 단지 미래의 투영일 뿐입니다. 현재에 존재한다는 것은 이 분리의 생각에 도전하고 우리가 훨씬 더 큰 것, 즉 지금 이 순간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의 일부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에고의 큰 속임수는 우리가 그가 우리 자신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톨레는 우리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들리는 이 목소리가 우리의 진정한 본질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단지 일련의 생각, 감정, 반복적인 패턴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목소리와 동일시할 때 우리는 과거와 미래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실수, 성취 또는 두려움이 우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동일시는 우리가 진정한 본성을 발견하는 데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 본성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에고에서 벗어나는 것은 싸움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더 많이 싸울수록 에고는 더 커집니다. 비결은 의식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고 에고에 사로잡혀 있을 때를 인식하면 우리는 에고의 힘을 약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생각이 우리라는 착각에서 벗어납니다. 존재의 실천은 에고를 인식하고 그와 동일시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톨레는 우리가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에 빠졌을 때 단순히 우리의 주의를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돌리라고 제안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을 관찰하거나 우리의 몸을 느끼거나 단순히 주변 환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주의의 전환은 에고의 지배를 약화시키는 강력한 단계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생각을 없애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을 관찰하고 그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가 현재에 있을 때 에고가 무엇인지, 즉 그것이 단지 하나의 정신적인 구조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에고는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가 더 이상 그것과 동일시하지 않으면 그 힘을 잃습니다. 우리가 에고를 인식하고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깊은 평화와 자유를 경험합니다. 에고가 옆으로 물러났을 때 내면의 고요함이 생기며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톨레가 진정한 본질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생각과 시간을 초월한 순수하고 변함없는 의식입니다. 따라서 존재하는 것은 에고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고와 동일시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풍부하고 의식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줍니다. 에고의 감옥에서 벗어남으로써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지금 이 순간, 인생이 실제로 일어나는 유일한 장소로 다시 연결됩니다. 현재에 존재하는 연습. 이제 우리가 현재에 존재하는 것의 중요성과 에고가 어떻게 우리를 이 순간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이해했으니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일상 속에서 이 존재를 연습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라는 개념은 단순하게 들리지만 이를 꾸준히 적용하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좋은 소식은 이 능력을 훈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것이며 그 어떤 방법도 당신의 삶에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실 연습이 더 미묘하고 단순할수록 더 강력해집니다. 1. 호흡에 집중하기. 지금 이 순간에 연결되는 가장 효과적이고 접근 가능한 방법 중 하나는 호흡을 관찰하는 연습입니다. 호흡은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에 닻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호흡은 항상 현재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가 그에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을 현재로 다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걱정이나 기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톨레는 마음이 헤매고 있음을 인지할 때마다 잠시 멈추고 호흡에 집중하라고 권합니다.
호흡을 바꾸거나 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공기가 몸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은 현재에 집중하게 되고 생각들 사이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간단한 연습은 어디에서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체증 중이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든, 혹은 일을 하고 있을 때도 가능합니다. 실생활 예시, 스트레스를 느끼는 순간, 잠시 멈추고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공기가 코로 들어오는 것과 폐를 가득 채운 뒤 천천히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경험에 완전히 집중하세요. 이렇게 하면 끊임없는 생각의 흐름을 멈추고 정신적 휴식을 얻게 됩니다. 2. 몸과의 연결.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몸의 감각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몸은 호흡처럼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생각에 휩싸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곤 합니다. 톨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몸의 주의를 기울이는 간단한 연습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걸을 때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끼고 걸을 때 움직이는 근육의 움직임을 관찰하세요. 이렇게 하면 더 의식적으로 몸을 살아가는 것이며 그 순간에 닻을 내리게 됩니다. 이 연습은 설거지를 하거나 샤워를 하거나 앉아 있을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예시, 중요한 회의나 대화 중에 다음에 무엇을 말할지 고민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걱정하는 대신 자신의 몸에 집중해 보세요. 손이 무릎에 닿는 감각, 발이 땅에 닿는 느낌, 호흡의 리듬을 느껴보세요. 이것은 당신을 즉시 그 순간으로 깊이 있게 연결시켜 줍니다. 3. 생각 관찰하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는 달리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목표는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활발하게 움직이며 끊임없이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생각들을 더 명확하게 보고 그들에게 휩쓸리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톨레는 당신이 자신의 생각의 목격자가 되라고 제안합니다. 과거나 미래에 대한 내면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을 때 자신을 판단하거나 그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세요. 대신 단순히 그것들을 관찰하세요. 그것들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천천히 다시 주의를 현재로 돌리세요. 호흡, 몸 또는 주변 환경에 집중하세요. 실생활 예시, 당신이 운전 중이거나 요리를 하고 있을 때 과거의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생각에 빠져드는 대신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 생각을 관찰해보세요. 그것들은 단지 생각일 뿐이며 당신이 그들에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4. 주의 깊은 경청 연습. 대화 중에 우리는 종종 다음에 할 말을 준비하거나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판단하느라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이런 습관은 우리가 실제로 그 사람과 대화 순간에 완전히 존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톨레는 진정한 경청은 단순히 단어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들 사이의 공간을 느끼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주의 깊은 경청은 내면의 방해 없이 완전히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경청을 연습하면 더 깊고 진정성 있는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생활 예시, 다음에 대화할 때 즉각적인 대답을 준비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들어보세요. 상대방의 말 사이의 침묵을 느껴보세요. 그 사람에게 완전히 집중하고 서두르거나 산만해지지 않도록 해보세요. 5. 비공식적인 명상. 비록 공식적인 명상이 존재감을 키우는데 매우 좋은 연습이지만 톨레는 일상생활에서도 비공식적으로 존재감을 기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샤워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심지어 식사를 하는 간단한 활동들도 비공식적인 명상 연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당신이 하고 있는 활동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할 때 음식의 맛, 질감, 향을 느껴보세요. 샤워할 때는 물이 피부에 떨어지는 감각, 온도, 청결의 느낌을 인식하세요.
이런 단순한 연습들은 우리가 매 순간을 더욱 존재하게 하며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실생활 예시, 다음에 커피나 차를 마실 때 그것을 비공식적인 명상으로 삼아보세요. 손에 들린 잔의 따뜻함을 느끼고 음료의 향기를 맡아보고 한 모금씩 마실 때 맛을 느껴보세요. 이 경험에 완전히 집중해보세요. 근본적인 수용의 역할. 에크하르트 톨레의 가르침에서 가장 변혁적인 개념 중 하나는 근본적인 수용의 아이디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수용이라는 단어는 마치 현재를 수용한다는 것이 더 이상 상황을 개선하려 하지 않거나 목표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톨레에게 근본적인 수용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근본적인 수용은 현재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정신적 저항 없이 완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과 싸우지 않고 우리가 판단하든 하지 않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현재의 순간을 수용하는 것이 미래의 변화나 개선을 추구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용은 더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정신적 공간을 만듭니다. 현재의 순간에 대한 저항은 인간 고통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이 달라지길 바라며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해 혹은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신적 저항은 우리 내부에 끊임없는 긴장을 만듭니다. 우리가 현재 일어나는 일을 거부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유일하게 실제하는 것을 거부하는 셈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수용은 우리가 그 순간에 몸을 맡기는 연습입니다. 우리가 순간을 완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괜찮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나는 이 상황과 함께 평화로울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현실과 싸우는 것이 고통을 더할 뿐이라는 깨달음에서 옵니다. 저항하는 대신 우리는 수용합니다. 그리고 이 수용의 공간에서 우리는 더 현명하고 더 존재감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한 예로 교통체증에 갇힌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즉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야? 난 늦을 거야.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해 라고 불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저항은 우리에게 신체적, 정신적 긴장을 만듭니다. 이제 현실과 싸우는 대신 단순히 나는 교통체증에 갇혔어. 지금 이게 현실이야 라고 수용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내면의 긴장이 풀리고 이상적인 상황이 아닐지라도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톨레는 수용이 변화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오히려 수용은 우리가 혼란 대신 평화로운 상태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 해줍니다. 현재의 순간을 수용할 때 저항이 만들어낸 감정적 짐이 풀리고 그 평화에서 우리는 더 나은, 더 의식적인, 덜 반응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일에 만족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현실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근본적인 수용은 또한 우리가 삶에서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할 때, 예를 들어 상실, 실패, 고통의 순간에서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고민하거나 후회하는 대신 그 경험을 삶의 흐름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고통이 계속되는 이유는 우리가 현재 일어나는 상황에 저항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톨레는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다음과 같은 간단한 질문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나는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새로운 시각이 열립니다. 답변이 어렵더라도 그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내면의 저항을 서서히 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를 수용할 때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는 압박에서 벗어납니다. 더 이상 삶의 흐름에 맞서 싸우지 않고 그것과 함께 흐르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수동적이거나 무관심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혼란이 아닌 명료함과 평온함에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 속에서의 현재. 현재에 존재하는 연습은 우리의 내면의 행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깊이 있게 변화시킵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우리가 진정으로 현재에 존재할 때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더 진실되고 의미 있으며 진정성으로 가득 찬다고 설명합니다. 많은 관계에서 개인적이든 직업적이든 우리는 신체적으로는 함께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자주 대화 중에 마음이 다른 생각들로 바빠졌던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무엇을 대답할지 고민하거나 나중에 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하거나 심지어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판단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경험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기를 좋아하고 이는 우리를 현재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 연결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관계에서 현재에 존재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완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에너지와 존재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대답을 준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저 대화의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 깊은 경청과 존재감은 관계의 유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많은 갈등을 해소합니다. 많은 논쟁은 상대방이 진정으로 들어주지 않거나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현재에 존재할 때 이러한 관계의 역동성이 변합니다. 판단 없이 서두르지 않고 산만하지 않게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존중과 가치를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신뢰와 개방의 공간을 만들어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해지고 오해가 더 쉽게 풀립니다. 톨레는 우리가 존재할 때 말 사이의 공간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때로는 말보다 그 사이의 침묵이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성찰, 진정한 이해, 그리고 감정적인 연결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급하게 대답하거나 끼어들지 않고 상대방이 진정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할 때 관계는 더 깊고 진실하게 발전합니다. 또한 관계에서의 존재는 주의 깊은 경청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의 반응에 대해 의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논쟁 중에 자동적이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에고에 의해 또는 우리가 옳다는 욕구에 이끌립니다. 존재함으로써 우리는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우리의 감정을 인식하며 충동적인 반응 대신 의식적인 대답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잠재적인 갈등을 이해와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의 존재는 또한 더 많은 사랑과 연민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진정으로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표면 너머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고통, 두려움, 그리고 희망을 더 명확하게 보게 되며 이것은 우리가 더 이해심 많고 공감하게 도와줍니다. 이제 우리는 단지 말이나 행동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인간 전체와 교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톨레는 관계에서의 존재가 상대방도 반드시 같은 수준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당신의 존재 연습만으로도 관계의 역동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존재할 때 그것은 상호작용의 분위기에 변화를 가져오고 종종 상대방도 편안해지고 더 진실하게 연결되도록 이끕니다. 존재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현재로 일상을 변화시키기. 에크하르트 톨레가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존재가 특별한 순간이나 공식적인 명상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존재의 연습은 일상생활 속 우리가 종종 자동 조종 모드로 수행하는 작은 일들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대부분은 마치 미래에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면서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순간, 다음 큰 이벤트를 기대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 즉 현재의 순간입니다.
존재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큰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반대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작은 일들, 우리가 보통 무심코 하는 단순한 활동들에 완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할 때 완전히 그 순간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물의 온도를 느끼고 접시를 문지르는 감각을 관찰하며 소리와 움직임을 인식하세요. 마음을 이 활동에 집중하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의무가 아닌 차분함과 주의 기품의 순간으로 변합니다. 활동이 얼마나 일상적인 것이든 상관없이 당신이 현재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걸을 때 걱정이나 할 일 목록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걷는 행위에 집중해보세요.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끼고 호흡의 리듬과 얼굴에 부는 바람을 인식하세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존재의 순간이 되고 단순한 걷기조차도 자신과 세상과의 연결의 기회로 변하게 됩니다. 존재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도구나 상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의 주의만으로도 평범한 활동을 비공식적인 명상 연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의식을 가져다 두면 깊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느려지고 내부의 소음이 줄어들며 이전에는 눈에 띄지 않던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톨레는 이 연습이 삶의 어느 영역에서나 적용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샤워를 하거나 차 한 잔을 마시는 일조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장 단순한 일도 의미 있게 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현재에 존재하는 것은 삶을 느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현재에 집중할 때 우리는 더 집중하고 덜 산만해지며 이는 우리의 생산성과 행복감을 높입니다. 현재에 존재하는 것은 또한 일상의 스트레스 순환을 끊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긴 줄에 갇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좌절감이 커지게 두는 대신 그 순간을 존재의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변의 소리를 관찰하고 자신의 몸을 느끼고 호흡을 인식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자동적인 스트레스 반응이 중립화되고 그 순간이 차분하고 균형 잡힌 경험으로 변하게 됩니다. 존재의 연습은 또한 단순한 순간들의 아름다움을 더 잘 느끼게 만듭니다. 식사는 단순한 신체적 필요를 넘어서 몸을 영양 공급하는 의식으로 변하고 샤워는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이 됩니다. 친구와의 대화는 단순한 말의 교환을 넘어서 정말로 그 순간에 함께하는 기회가 됩니다. 존재를 통한 삶의 변형. 존재를 통한 삶의 변형은 외부 환경이 급격하게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각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현재에 존재할 때 삶은 더 생생하게 느껴지고 더 많은 색과 소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작은 것들이 의미를 갖게 되고 이전에는 평범해 보였던 것들이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톨레는 존재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가르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목표를 달성하거나 다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려가는 대신 이미 삶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각 순간은 우리가 완전히 존재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움과 깊이를 품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에크하르트 톨레의 강력한 가르침, 별표, 지금 이 순간의 힘, 별표에 대해 탐구하며 단순히 존재하는 행위가 어떻게 당신의 삶을 깊이 변화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순간이며 우리가 현재를 온전히 살도록 허용할 때 과거의 무게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에고가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서 멀어지게 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에고는 끊임없는 내면의 이야기를 만들어 걱정과 판단에 우리를 가두어 둡니다. 그러나 우리는 존재를 기르며 우리의 생각을 관찰하고 그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음으로써 에고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실천 방법들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호흡을 관찰하는 것부터 대화에서 주의 깊게 듣는 것까지, 존재는 특정한 명상의 순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동안, 걸으면서, 심지어는 일상적인 집안일을 할 때도 적용될 수 있는 지속적인 연습임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관계에서 존재가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더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고, 마음이 산만해져 갈등이 생길 때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수용이 더 많은 평화를 가지고 사는 열쇠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저항을 멈추면 우리는 혼란이 아닌 평온함과 명확함에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존재를 통해 당신의 삶을 변형하는 힘은 바로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외부적으로 큰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당신의 완전한 주의를 기울이며 작은 실천을 시작하세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현재의 순간이야말로 삶이 실제로 일어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가르침을 통해 이로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가기 전에 댓글에 한 가지 생각을 남겨주세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느낀 때는 언제였나요? 그곳에서 대화를 이어나갑시다.